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길금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결과 나온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고의로 감염시키는 실험을 한 결과 생각보다 전파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접촉 후 이틀 만에 증상이 드러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은 건강한 18세에서 30세 남녀 36명을 코로나19에 일부러 감염시킨 후 통제된 환경에서 2주간 관찰을 했는데요. 연구에 따르면 알파 변이가 나오기 전 기존 초기 바이러스를 최소 분량으로 연구 대상들의 코 안에 뿌린 결과 절반인 18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증상은 약 이틀 만에 나타났는데요. 특히 5일째 들어서 감염력이 가장 높았고요. 평균 9일 뒤까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인체 실험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군요. 위중증 상황이 궁금한데 좀 증상이 어땠습니까? 네, 대체로 일반 감기처럼 코막힘과 재채기를 동반하며 목이 붓는 경우도 있었고요. 몸살처럼 피로감과 열감이 있는 대상자들도 고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증상도 생각처럼 심각하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또 비교적 젊은 층을 대상으로 이뤄진 실험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이 폐에 생긴 변화도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의 가장 대표적 증상 중 하나죠.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지 못하는 증상들이 꽤 많았다고 하는데요. 실험자 가운데 13명은 일시적으로 냄새를 맡지 못했는데 이 같은 증상은 감염 후 석 달 정도면 정상 수준으로 다시 회복됐습니다. 연구진들에 따르면 바이러스 양은 감염 초기에는 목에서 많이 나왔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코에 더 많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게 변이가 이루어지기 전에 초기 바이러스라서 지금하고 조금 증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보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건 이 오미크론 변인데 저희보다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는 유럽에서 오히려 방역 조처를 해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질병과의 작별보다는 이제는 공존을 택하기로 한 건데요. 신종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유럽의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방역 문턱을 낮추는 국가들이 속속 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와 달리 입원 환자 수가 크게 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경미한 증상의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공존을 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나라들이 의료 체계 붕괴를 불러올 만큼 큰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 이에 방역 조처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나라별로 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이 덴마크는 지난 1일이었죠. 이 코로나19를 더는 사회적으로 치명적인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겠다면서 아예 모든 방역 규제를 완전히 폐지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대중교통이나 상점 등에서 이제 더는 이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졌고요. 이 매일같이 이어지던 백신 접종 여부를 증명하는 일상도 이제는 과거사가 됐습니다. 인구 500만이 조금 넘는 작은 나라인 노르웨이도 식당과 주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고 기존 오후 11시까지였던 이 주점의 주류 판매에 대한 시간 제한도 없앴습니다. 오스트리아도 10시까지 이뤄지던 식당과 상점의 영업시간 제한을 자정까지 연기하는가 하면 오는 12일부터는 일반 상점에 출입할 때 필수로 요구되던 방역 패스 의무도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오스트리아는 백신 접종률이 미진한 점을 들어서 미접종자에 대한 벌금 제도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럽 내 코로나 확산 진원지로 꼽혔던 영국의 경우는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다시 꺼내들기도 했죠. 영국은 방역 규제 대다수를 폐지한 상태고 아일랜드의 경우도 방역 패스 제도를 없애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조처를 해제하는 나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보면서 좀 부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걱정이 된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죠. 자, 브라질이 아마존의 눈물 때문에 OECD 가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네, 브라질에 속한 열대우림이 최근 심각한 훼손 문제에 시달리면서 브라질의 OECD 가입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는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서 브라질 열대우림 가운데 새롭게 드러난 파괴 면적이 360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며 지난해 1월 수준보다 4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는데요. 실제 브라질 소유의 열대우림인 이 아마조니아 레가우는
이 브라질 국토의 59%를 차지할 정도로 그 범위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각종 벌채와 화재로 이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가 심화되면서 이 브라질의 OECD 가입이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해석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산림 훼손을 좀 막아라고 브라질 정부에 OECD가 구체적으로 요구도 해 왔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OECD는 또 이 브라질 정부의 파리 기후변화 협약도 함께 이행해 줄 것을 계속해서 촉구해 왔었는데요. OECD는 지난달 25일 이사회를 열어서 이 브라질을 비롯한 아르헨티나와 페루, 또 이 불가리아 등의 회원국 가입 논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OECD가 그대로 가입 허락 의사를 밝혀올지 아니면 환경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입 통과를 보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이렇게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이런 경제 단체 회원국도 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